분유 사러 나간다며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내. 알고 보니 병원 근처 모텔에서 의사와 함께 있었더군요. 아이가 자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가정을 무너뜨린 한 아내의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차디찬 공기였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내 공간인데도 하나도 편하지 않았죠.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남편은 그 소리를 무시하듯 이어폰을 끼고 소파에 누워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지쳐 있었던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젖은 머리, 늘어진 배, 퀭한 눈, 거울 속 나는 내가 아니었고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이건 산후우울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말은 그냥 예민한 거야. 그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나는 그저 조용히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분유를 사러 나왔다가 차 안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죽여 울었어요. 이유 없는 눈물, 이유 없는 외로움. 그때 산부인과 진료 예약 알림이 떴어요. 진료일이 다가온다는 단순한 알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군요. 그를 처음 다시 마주한 건 그날이었어요. 출산 전부터 내 주치의였던 그 사람. 늘 깔끔한 와이셔츠에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앉아 내 손목을 짚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면 잘 주무세요? 그 다정한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스치듯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의외였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망설였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벽마다 울어대는 아기, 점점 말을 잃어가는 나, 텅 빈 집안 공기, 무표정한 남편.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다 안쓰럽네요. 그 말이, 그 눈빛이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구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험한 문을 열게 될 줄 그땐 몰랐죠. 며칠 후 진료 예약을 하며 나는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번에 봐주셨던 선생님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진료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맥박을 재는 손길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고 진료 중 나누는 대화는 점점 일상의 깊은 감정으로 향했죠. 나도 그도 이 감정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진료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병원 앞 주차장까지 걸었고 그의 차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없이 마주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는 울고 싶을 만큼 외로웠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잠깐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오래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익숙한 거짓말을 남기고 주말마다 병원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는 진료라는 핑계도 외출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그곳은 말 그대로 둘만의 세계였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었죠. 그는 익숙한 손길로 내 코트 자락을 벗기고 손끝은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망설임 하나 없이 내 몸을 기억하는 듯한 그의 동작에 나 역시 스르르 무너졌어요. 그의 시선은 내 눈을, 내 입술을, 그리고 내 안쪽까지 깊게 훑고 지나갔고 나는 그런 그 눈빛에 숨이 막힐 만큼 취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갈망의 시선, 엄마로서가 아닌 온전한 한 여자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끌어당겼어요. 모텔방의 낯선 침대 위에서 나는 더 이상 아이의 엄마도 무기력한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지쳐있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났고 내 몸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굶주려 있던 본능이 그 사람의 손길과 입술에서 허락을 받는 듯했죠. 이게 살아있다는 감각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품 안에 파묻혀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의 거울을 보며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묻곤 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도망친 걸까?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와 나눈 메시지를 지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위치 기록도 껐다 켰다 반복했고 혹시 들킬까 대화를 암호처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에도 문득 그의 손이 떠올랐고 한밤중에는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모텔에서 나오려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죠.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요.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의 눈빛에 나도 말없이 안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씻고 나와 앉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죠. 친구 만나고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와.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분명 뭔가 눈치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더 철저하게 감췄어요. 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 문득 생각했죠. 이 사랑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 욕망은 과연 위로였을까? 아니면 파멸이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매달려도 울어도 그는 돌아서더군요. 며칠 후 남편은 말없이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늘 무심한 듯 하던 그가 그날따라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나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침대 머리맡에서 조용히 빛나던 화면, 그리고 멈춰있는 그의 손가락.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요. 이게 뭐야? 그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는 등 돌린 채 천천히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죠. 그 느낌도 분노도 아닌 깊고 조용한 눈물이었어요. 아이를 꼭 안은 채 그 무거운 울음은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핑계도 거짓말도 애원도 그 순간엔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내가 모든 걸 인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그는 말없이 짐을 챙기더군요. 내 옷이 아닌 아이의 옷과 기저귀, 분유통, 그리고 그가 나가던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넌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 짧은 문장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할 자격조차 없었죠. 며칠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퇴사했다더군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도 아니면 아예 그만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연락처도 주소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나는 친정으로 쫓기듯 돌아왔어요. 부모님의 날카로운 눈빛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이 없이 맞는 밤은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울음소리 없는 방에서 눈을 뜨면 아이의 체온이 그리워 손끝이 아릴 지경이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초췌해졌고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처럼 가슴을 찔렀죠.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엄마는 왜 그랬어? 언젠가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묻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겁니다. 말 대신 그날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출산 이후 무너진 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무관심한 남편에게 외면당한 외로움 속에서 저는 온전한 사랑을 가장한 위안을 좇았어요. 한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에 의지하며 다시 살아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 착각은 너무도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비열한 선택을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큰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가 저지른 불륜이 더 나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지쳐도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함부로 내어준 제 선택은 누구의 탓도 아닌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게를 저는 이제야 견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고백이자 제 삶을 반추하는 참회의 기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위로에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위로는 사랑이 아니고 외로움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